여러분, 혹시 암이나 치매가 아직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도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라는 작은 폭탄이 숨겨진 채로 작동 중이에요. 바로 산화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쌓이면 DNA 손상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서서히 망가뜨리며 결국 암이나 치매 같은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수호천사 비타민C가 있습니다. 비타민C라고 하면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DNA 손상 억제, 뇌세포 보호, 염증 줄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비타민C를 먹자는 말이 아니라 암과 치매를 막기 위한 비타민C 섭취 5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매일 먹는 간식, 조리법, 식사 습관 등 일상 속에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로 채워볼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건강한 삶 챙겨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C라고 하면 흔히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핵심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대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고요. 오랫동안 방치되면 암세포로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거나 뇌세포를 파괴해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쉽게 말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가서 방패처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뇌는 산소 소비량이 높고 지방이 많아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비타민C는 뇌 조직에서 농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특수한 영양소예요. 뇌세포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타민C가 면역세포의 기능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의 T세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나 이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C가 이들의 활동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면역력 향상을 통한 암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와 관련해서는 더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동시에 관찰되는데요. 비타민C가 이 2가지 모두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항산화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중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도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침팬지나 일부 동물은 몸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지만 인간은 섭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식사나 보충제로 꾸준히 보충해줘야만 항산화 방어막이 유지되는 거죠. 즉, 암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는 단순한 면역 영양소가 아니라 세포 손상을 막고 뇌를 보호하며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핵심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챙겨야 할 이유, 충분하죠.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대표 식품이 뭐가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이 오렌지나 귤 같은 감귤류 과일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이런 과일들도 훌륭한 비타민C 공급원이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식품들이 많다는 걸 아시는 분은 드물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C 풍부 식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 자주 먹는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 식품들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편해서 매일 식탁에 올리기 좋아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었을 때 100g당 비타민C가 약 190mg 이상 들어있어요. 오렌지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그리고 키위도 한 개만 먹어도 70에서 90mg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서 간식으로 딱이에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먹으면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샐러드나 반찬으로 활용도가 높죠. 딸기도 한 컵만 먹으면 90mg 이상의 비타민C를 챙길 수 있어서 아침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곁들이기 딱 좋고요. 특히 이런 과일들은 단맛도 강해서 아이들과 함께 먹기에도 좋고 다이어트 중일 때도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는 구아바, 아세롤라 체리, 블랙커런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아세롤라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컵 분량에 무려 1600mg 이상이 들어있을 정도죠. 물론 국내에서는 생으로 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냉동이나 분말 형태로도 많이 나오니까 건강보조 간식처럼 챙기기 좋습니다. 또 의외로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도 조리 전에는 비타민C를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익히는 과정에서 일부 파괴되긴 하지만
조리법만 신경 쓰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거나 껍질째 조리하면 손실이 적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제철 식품을 선택하면 비타민C 함량이 더 높고 신선도도 좋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여름에는 딸기나 블루베리, 겨울에는 귤, 한라봉, 레몬 등을 챙기면 계절별로 자연스럽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요. 이처럼 비타민C는 꼭 보충제를 통해서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사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연식품들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에 여러 번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의외로 아주 섬세하고 민감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섭취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비타민이 바로 이 비타민C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파괴를 최소화하고 흡수율은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 비타민C는 열에 약하고 수용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열을 가하거나 물에 오래 담가두면 쉽게 파괴되거나 녹아나 버리죠.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10분 넘게 끓이면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채소니까 익혀서 많이 먹자 해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날 것으로 먹는 것, 즉 생채소나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에요. 빨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키위, 딸기, 구아바 같은 식품은 생으로 먹었을 때 비타민C 함량이 그대로 유지돼요. 물론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날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오래 삶기보다는 스팀으로 2분 정도만 데치면 비타민C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찜기를 사용할 경우 비타민C 보존율이 훨씬 높다고 해요. 같은 브로콜리도 찌는 방식과 삶는 방식의 비타민C 함량 차이는 무려 60% 이상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자르기 전 보관과 조리 직전 손질이에요. 비타민C는 공기 중 산소와 만나도 쉽게 산화돼요. 그래서 샐러드 채소나 과일을 미리 잘라 보관하면 손실이 생기고 가능한 한 먹기 직전에 손질해서 바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기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는 공복 상태보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을 때 흡수율이 더 안정적이에요.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위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더 많이 흡수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샐러드에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을 함께 곁들여 먹는 방식은 영양 흡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보관 팁도 드릴게요. 비타민C는 햇빛과 산소에도 약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채소나 과일은 가능하면 껍질째, 통째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일부 과일은 껍질을 벗긴 채로 냉장 보관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비타민C가 크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비타민C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익히지 않고 생으로, 자르지 않고 통째로, 조리할 땐 찌거나 살짝 데치기, 그리고 식후나 식사 중 섭취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비타민C를 훨씬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잊지 마세요. 비타민C의 역할 중 하나가 항산화 기능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비타민C가 또 하나 눈에 띄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특히 식물성 철분, 즉 BM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건 특히 채식을 하거나 빈혈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철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햄철분, 또 하나는 채소나 곡물에 들어있는 BM철분이에요. 햄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15%로 비교적 높은 반면 BM철분은 흡수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BM철분의 흡수율을 비타민C가 2에서 3배 이상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하면 철분이 풍부한 채소나 곡물류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렌틸콩은 철분이 풍부하지만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요. 그런데 거기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식품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처럼 비타민C와 철분을 세트처럼 생각하고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몸 전체 에너지 수준도 더 좋아져요. 특히 생리 중이거나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성장기 청소년은 철분 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C를 곁들인 식사 구성이 정말 중요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비타민C는 철분뿐만 아니라 다른 미네랄들의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연이나 칼슘처럼 경쟁 흡수 구조가 있는 미네랄들도 식품 간 조합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 녹차,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나 과도한 식이섬유, 칼슘 보충제 등은 철분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철분을 챙기고 싶을 땐 차류는 식사 직후 바로 마시지 말고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고, 칼슘 보충제도 따로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비타민C를 잘 활용하면 철분 흡수도 챙기고 동시에 면역력과 항산화 작용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3조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젠 비타민C를 단순히 감기 예방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식사 속에 똑똑하게 배치해서 영양소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조합 하나가 몸 전체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답니다. 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건 아는데 매일 챙기긴 너무 어렵더라.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건강 정보는 넘쳐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타민C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루틴 만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건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하나 먹는 걸 루틴으로 삼아보세요.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손에 닿는 자리에 키위, 귤, 딸기, 파프리카 같은 과일과 채소를 미리 손질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훨씬 실천하기 쉬워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식사 패턴에 끼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엔 오트밀이나 시리얼에 딸기를 넣고 점심엔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추가하고 저녁엔 브로콜리나 시금치에 레몬즙을 뿌리는 식이죠. 이렇게 하루 3끼 중 최소 2끼에는 비타민C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루틴이 만들어져요. 특별히 뭔가 챙겨야 한다는 부담 없이 기존 식사 안에서 비타민C 섭취를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간식도 활용하면 좋아요. 커피나 과자 대신 간식으로 오렌지 1개, 키위 하나, 파프리카 슬라이스 몇 조각을 준비해 보세요. 이건 식사 사이에 먹어도 혈당 부담이 적고 포만감도 좋아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미니 파프리카, 방울딸기,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건강 간식들이 잘 나와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주말이나 여유 있을 때 미리 비타민C 간식 박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플라스틱 용기에 딸기 몇 알, 키위 반 개, 파프리카 슬라이스, 아몬드 몇 알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2에서 3일치 간식을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바쁠 때도 손쉽게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냉동 과일이나 생즙, 파우더 형태의 비타민C 제품도 잘 나와 있어서 외출이 많거나 집밥을 자주 못 먹는 분들도 활용하기 좋아요. 예를 들어 냉동 아세롤라나 블루베리를 물이나 탄산수에 넣어 간편하게 마시는 방식도 있고 천연 유래 비타민C 파우더를 요거트에 타 먹는 방법도 있죠. 마지막으로 비타민C 섭취를 하루 중 기분 좋은 루틴으로 연결시켜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 햇살 받으며 베란다에서 키위 1개 먹기,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오렌지 먹으면서 스트레칭하기, 밤에 책 읽으면서 딸기 몇 알 먹기 같은 식으로요. 이건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 속에 기분 좋은 루틴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비타민C 섭취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중요해요. 오늘 한번 챙기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무의식적으로 챙기는 습관이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오니까요. 이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만의 비타민C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쌓인 작은 습관이 나중에 내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모두 이거면 된다고 보장드릴 순 없지만 작게 시작해 크게 쌓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를 막고 세포와 뇌를 지키는 데는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